시간이 나눈 건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소화하시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또는 선교적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거의 모두가 다 하나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해야 된다, 이런 의식 속에서 시작이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셔널, 영어로 이제 우리가 미셔널, 제가 일부러 미셔널이라고 그대로 썼는데, 그 이유는 이 선교적 하게 되면 우리 한국 말의 그 뉘앙스는 즉시 프로젝트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리지만 이제 전통 교회가 어떻게 트래디셔널 처치가 미셔널 처치로 트랜스폼 할 거냐, 또는 트랜지션 할 거냐, 이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 워크숍 material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번역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선교적이라고 번역을 할 거냐, 아니면 미셔널이라고 번역을 할 거냐.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 그 팀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원래는 미션얼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우리 한국말에 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 스피릿. 뭐냐면은 영어 단어에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형용사로 만든 건데, 여러분 들어가서 미셔널이라고 하면 그런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번역할 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그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셔널도 아니고 미셔널이라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 이전에 정신, 스피릿,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될 것은, 이 선교적 교회라든지 또는 미셔널 커뮤니티 또는 미셔널 처치 익스프레션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소개하는 것은 저희 교회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셔널 처치라는 게 아니고, 그 원리적인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회 개척이나 또는 미셔널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때는 그 익스프레션은, 그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7년 전에, 6년 전인 것 같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제 바로 전이었어요. 캐나다의 퀘벡시티를 갔었습니다. 와이프하고 딸하고 5천원 가가지고 아주 날씨 좋은 날 아침 밖에 나가서 아침 브렉퍼스트를 먹고, 제가 나오니까 저렇게 멋있는 석조 건물이,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좋다 해서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 저렇게 좋은데 내부는 또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이제 내부에 들어갔어요. 이게 내부입니다. 여러 시간이 됐고, 옛날 전축한 책들. 노인 두 분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쇼킹입니다. 이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내가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런던 한가운데 있는 교회, 아주 전통적인 교회. 한때는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내부가 이렇게 커피숍 또는 술집. 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냥 이대로 가면 이 전철을 밟는 것뿐이에요. 얼마 못 가서. 근데 사실은 얼마 못 가서가 아니라 이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주 있고 더더욱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데이터가 아주 현저하게 지금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다. 문을 닫고 있다. 비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죠. 오늘 어제 저녁에도 얘기가 있었고 레슬리 불비긴이 40년 동안 인도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와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더 마주대하기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열시가 있었다. 영국은 이교도 사회였으며 이렇게 아주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지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인물이다.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또 그 땅으로 돌아오니까 40년 만에 우리가 선교지가 됐다.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는 북미주가 선교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위기 의식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변화에 대한 디자이어가 더 스트롱해진 것이죠. 그런데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위기 의식 속에서 Great Awakening들이 일어났잖아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고 그 각성 운동마다 결국은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무브먼트였고 교회에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 뭐냐? 결국은 복음의 운동력, 복음의 운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되찾게 되는 위기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opportunity죠. 그래서 이제 리포커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했던 거에서 이제는 다시 초점을 성경적으로 맞추는데 이 리포커싱의 첫 번째는 개교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음부의 권세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대문이라는 거잖아요. 성문. 그러니까 음부의 성문, 게이트. 여러분 성문이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겁니까? 당연히 방어죠. 누가 지금 방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방어라고 하셨어요. 오늘 체험을 들고 왔어요. 이따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성문은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인구의 권세.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후에 이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계속 감당해 나갈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 교회예요. 그리고 약속은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16장 18장 앞서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음부의 대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 그 음부의 성문은 무너지고 만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은 교회 자체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성문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의 시작도 바로 그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간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가 정착이 되고 성장이 되고 교세가 커지고 하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전부 교회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엔타이 처치 이렇게 돼 교회적인 이 경향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섰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미셔널 철치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의 야성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성이 없이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선교를 하겠어요?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핍박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복음을 가지고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건데 우리 교회들은 언제부턴가 굉장히 방어적이 되어버렸죠.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개교의 중심에서 이제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연합이 또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 선교 중심에서 here and now. 오해하지 마세요. 해외 선교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치 선교의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면 자연히 해외 선교도 힘을 잃어요. 우리 특히 이제 이민교회, 한국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민교회는 초창기부터 해외 선교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해외 선교를 다 합니다. 단기 선교 몇 사람이라도 다 합니다. 선교사 후원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하고 와서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 열정 다 식어버리고 내년 단기 선교 또 언제 가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외 선교 중심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준성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이제 벌써 몇 년째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해외 선교도 계속 선교적 교회로 나간다고 해외 선교를 줄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here and now, 여기서 선교적 삶,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들 사이에 더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제 선교 프로그램에서 선교적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데 보내는 선교사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 이제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선교사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몇 명 안 되고 남아있는 우리 교회들은 우리 다 보내는 선교사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뉴저지, LA 거기에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리포커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미셔널 전추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나누고 이제 또 이론적으로 설명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쓴 책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와서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how?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될 수 있냐고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017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교회가 몸담고 있었던 교단을 떠났죠. 떠나면서 건물도 또 은행 문자도 심지어 교회 이름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뺏겼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제 빨리 교회 이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서필그림 교회에서 필그림 선교교회로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단 발표하기 전에 그 전부터 선교적 교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실제적으로 변화될 것이냐. 2017년 교단을 나온 바로 그 다음 달 1월에 여기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있는 노보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노보는 과거에는 CRM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노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랑 이제 오래전부터 릴레이션십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미셔널 패스웨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막 시작이 됐어요. 그 노보에서. 그래서 이 노보가 이 미셔널 패스웨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것을 미셔널 패스웨이라고 그러지만 오리지널 타이틀 리포커싱입니다. 리포커싱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할 것이냐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워크숍 머티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당장 달려갔죠. 좀 볼륨 하자. Steps 1 and 2 explore your personal life, story, what God's been up to and where He's taken you, as it leads into Ephesians 2:10. Assessment then is about us as a church figuring out, Lord, where would you like to put us in this city? I'd love to serve the same people by outline. Week after week, so we begin to demonstrate the love of Jesus. Now we're going to dream into what the Holy Spirit wants for us. We serve in church in the city. So we'll be gathering as a church around
tables with friends and colleagues, listening to the spirit of exercise, moving, drawing and talking and dreaming, reading together. Well, tell you, you're not sitting in the person. Why I'm all day long. And find out how we're going to serve this city. In the name of Jesus, this is very comforting. It's not just for leaders, this is not just for people on the board, this is our whole team here. This is the church serving our God. The Bible says to seek the peace and the prosperity of the cities in which I've called you. Because lost people matter to God, and therefore they matter to us. But how do we have a relationship with people who don't come on Sunday morning, who don't come to ministries like these? It's time for us to go to the 예, 발음이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여기 마이크가 하나 더 있다면 발음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예, 네 단계로 나눠진 워크숍인데, first and second stage는 awaken and activate에서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awaken에서는 성도 각자가 자기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선교사적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second 워크숍에서는 이제 activate, 자기가 발견한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워크숍입니다. 그 다음에 3 and 4 워크숍에서는 이게는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가 assess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식,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리소스가 어떤 거냐,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치는 어떤 가치냐, 이런 것들을 어세스 해가지고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발견한 대로 어드밴스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워크숍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전 2년 전이 아니라 2년 전만 해도 우리 KWMC에서 남은 데만 해도 저희 교회가 3, 4단계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요. 1, 2단계만 지금 여러 차례 해서 성도님들이 자기 개인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3, 4단계는 뒤늦게 한 1년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미셔널 철치를 전환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세운 비전이 이겁니다. 교회 50% 언약교인이 저에게 속해 있는 새로 조인한 교단이 ECO 교단입니다. 이것은 전에 그 PCUS의 장로원 교단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나온 우리 미국 교회들, 좀 더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들이 새로 시작한 교단이고요. 저희가 그 교단에 속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세례 등록 교인을 카비넌트 파트너라고 불러요. 카비넌트 파트너. 근데 저희 교회는 언약 교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50%의 언약 교인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간다. 또 70%의 언약 교인이 은사동에 참여한다. 은사동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셀 조직입니다. 셀 그룹 조직인데, Grace and Love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은혜와 사랑의 공산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여기에 비전에 집어넣은 이유는 교인들이 선교사적 삶을 개인적으로 살면서 스몰 그룹에서 활발하게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되고 또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비전은 100개의 선교사 미셔널 미니스트리 팀을 세운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인데, 참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기 사명을 발견해서 작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사역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인하게 되고 사역이 커지게 되면서 정식으로 미니스트리 팀이 구성이 되고 그걸 100개 정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Awaken and Activate 개인 소명 발견하고 소명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코칭을 해주고 자 이게 그 예 중에 하나예요. 오늘 권사님이 이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명 선언문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성경적 정체성.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가치는 자기에게 삶의 여정표를, 인생 여정표를 쭉 들여다보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심어준 그 value, 가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정리하게 하고 마지막이 impact statement입니다. 이게 개인적 역량 선언인데 우리 권사님의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는 이제 가정에서의 역량이고 그 밑에 이제 네이버 플러스에서 이것은 저희 교회가 세운 지역사회봉사센터인데요. 네이버 플러스에서 싱글맘 사역한 싱글맘 사역과 가정상담 사역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동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권사님이 수년 전에 혼자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명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 싱글맘 사역이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 소명 선언문이 작성이 된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 그 I wish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어느 집사님의 개인 소명 선언문인데 이분은 한일 2세의 정체성 확립과 믿음의 리더를 양성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신실한 종의 삶을 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경 속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함으로 한글 교육과 성경 교육에 유익한 교재를 개발하고 먼저 교사 양육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어린 영혼들 때문에 입술과 영적 유산을 남긴다. 어떤 분들은 이제 즉시 사역이 시작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자기 비전 선언문, 특별히 임팩트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소명을 발견하시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한 6차까지 워크숍을 했는데요. 한 번 워크숍 할 때에 적게는 20명, 많이 할 때는 한 50명, 그래서 한 250명, 이제 300명 가까이 교인들이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있어요. 굉장히 익사이딩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그럼 어디서 이 소명을 따라 살 것이냐 이제 그 커넥션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들이 주어져 있죠.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네이버 플러스라는 게 있고 맘스 미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맘스 미션이라는 네이버 플러스는 지역사회 봉사단체니까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맘스 미션은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 재활용을 위해서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파는 이제 트리프샵인데 벌써 한 13년, 14년, 12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그 10년 됐을 때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이 맘스 미션에서 이불 산불 이렇게 옷도 팔고 책도 팔고 시발 팔고 이래가지고서 펀드 레이즈 한 게 10년 동안에
60만 불을 냈어요. 맨 처음에 이거 했을 때요. 잘 들으세요. 지금 대부분이 남자들인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당회에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뭐 당연히 그러면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합시다. 그래서 피지빌리티 스타디 이게 가능하냐 스타디 할 수 있는 세 분의 장로님들이 이제 타스크포스 팀이 돼가지고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해서 당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모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팔려면 진열을 해놔야 되고 진열을 하고 팔려면 가게가 있어야 되고 가게에 있으면 적어도 한 사람은 상주해야 되고 그러면 페이가 나가야 되고 뭐 유틸리티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2, 3불짜리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여자 집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피지빌리티 스타디 하지도 않고 그거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집에 안 쓰는 물건 우리 얼마나 많느냐. 그다음 10년 지났을 때 보고가 60만 불을 레이즈했는데 매년 거기서 선교사님들 지원이 나가고 구제비가 나가고 교육자 자녀들 장학금이 나가고 특별 구제비가 나가고 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역시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가보면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2호점을 빨리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경이 있어요.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죠. 뉴저지 실버 선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남은 삶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해서 구성되는데 이거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인데 그래서 지금 난민 선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선교 기관인데 저희 교회가 좀 우리 자체 선교 기관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디지털 아카데미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는 아카데미고요. 러브 뉴저지는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를 위해서 우리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의 그 연합 모임입니다. 그리고 프레이스 브라운 파이어, 또 메트로 호프 미니스트리, 또 프레스비터리 그 카비넌 그룹, 죄송합니다. PPG가 아니고 PCG인데 카비넌 그룹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속한 교단의 교회들이 이제 선호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지역의 공동 미션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소명을 발견한 성도들이 일단은 저는 이미 어베일러블한 플랫폼에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은 개별적으로 또 따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 플랫폼 중에 하나인 네이버 플러스 기반에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있었던 것을 담은 것입니다. 혹시 마이크 갖다 주시죠? 이게 PC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나가는데 볼륨이 작아서 알림이 안 돼요? 잠시만. 그 네이버 플러스라는 데서는 어떤 사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2020년 3월 코비드-19 전염병이 삽시간에 전 세계를 어둠과 공포 속으로 몰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 모두 한순간에 가지지 않는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때는 두려움이었던 천둥 번개소리가 그리고 모두가 같이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극도로 조용해지는 소리. 하늘만 색으로 자유롭게 숨쉬는 꽃들이 자유롭게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예외 없는 전 세계적 유례 없는 토탈 스탑되었지. 팬데믹의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가게는 단 20일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에 갇혀서 옆집 문도 두드릴 수 없는 고립 상태로서 극도로 공포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나라도 부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 개인과 비즈니스는 더더욱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네이버 플러스도 예외 없이 각자의 집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설립된 네이버 플러스는 그저 갇혀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돕고 무엇을 지원해야 이 상황에 참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찾고 공부해서 필요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주정부에서 렌트 보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서류를 해석을 못해서 네이버 플러스에 부탁을 해서 서류를 해석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하는데 좀 어려워서 연락드려서 다행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게 렌트비 지원 받았고요. 그리고 SB에서 론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비드 상황을 맞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나이도 많은 데다가 영어도 서툴고 또 컴퓨터 가는 것도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당했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조가 있었는데 제가 하기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우연히 여기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한테 필요한 거를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무 피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프리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감동적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각종 소셜 프로그램, 건강보험 신청, 세금, 은퇴, 건보상담, 통번역, 공증 등 이웃의 필요를 돕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유용나눔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21년 독거노인 프로그램이 시작하여 25명의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섬기고 있으며 약 5만 불의 예산으로 서류 미비자 등 사회적 문화적 요소의 동료를 돕고 있습니다. 중년 집사의 근분한 마음으로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홈리스에 먹여놓은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쏟은 땀과 시간을 통해서 어느덧 3만 개가 이르렀고 매 주말에는 400개의 일이 만들어지고 베끼는데요. 뉴저지, 뉴욕 일원의 홈리스 분들께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스테이트의 서스테인 앤 서비스를 통해서 시작된 주주너 베이블은 홀리네임 영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이후 9월부터 재개되어 매일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매주 1,600개인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싱글맘 팀은 홀로된 엄마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위로하며 삶을 공감하고 힐링과 응원을 드리고 돕고 있습니다. 핸드맨 팀은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싱글맘, 소외된 곳을 찾아 필요한 손길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레스피드 팀은 말기암, 치매, 중증 치료 등 어려운 분들을 찾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성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스 미션은 10여 년 전 시작된 엄마들의 모임으로 리들밸리 별도의 공간에 각종 갇혀있는 물품들을 나누고 전기 바자회,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더하여 힘없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상냥하셔갖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잘 봉사 잘해주시고 지금 너무 잘해주셔서 더 이상 바라는 건 없고요. 바라지 않고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과 수천여 명의 후원자분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향해 쏟으신 피와 땀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이제까지처럼 어두운 곳, 불편한 곳, 절망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을 찾으며 감사를 매일 더해가는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2000 제가 이제 이것을 나누니까 이 큰 교회니까 저렇게 하지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되기도 전에 1년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같이 교회 개척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 개척했으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Someone Needs You라고 하는 카드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전도 대상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5사람을 적어라 그랬어요. 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겠다. 이미 나서 살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냥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쭉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동창회도 더 이상 안 나가고 사회적인 모임에 나갈 시간도 없고 또 조금 시간이 있는 거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우리 관심을 조금 더 교회 밖에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교회 개척하고 첫 여름에 어느 목사님이 지역사회에서 썸머 스쿨을 애들을 데리고 할 텐데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왔어요. 우리 개척교회가 돈이 있어요. 그래도 운영위원들을 모아가지고 2,000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교회에 관심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했고 네이버 클래스가 원래 시작된 네이버 클래스가 아니고 맨 처음에는 필그림 사역센터였어요. 뭐 개척교회니까 뭐 센터를 구입하겠어요? 그냥 교회 내에 필그림 사역센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 조금 있다가 교회가 더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사무실 조그만 하나 얻어서 필그림 하우스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 가니까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봉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필리핀에서 한 거네.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초교파적인 거였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름을 바꾸자 해서 필리핀자를 빼고 네이버 플러스로 그렇게 이제 성장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얼마든지 미셔널 공동체, 미셔널 철치로서 시작할 수 있고 또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음스 미션이고 뉴저지 실버 선교입니다. 실버 선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930명이고 선교사로 파송,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45명이고 본부 행정 선교사가 10명. 이 사람들은 다 실버들이에요. 목회자로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시작할 때에 총격파적으로 이제 사람들 모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40대였습니다. 머리 색감했습니다. 지금은 실버지만 그런데 실버들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지금 숙제는 뉴저지 실버 선교에서의 숙제는 뭐냐면 저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해외에는 못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할 거냐 이게 빠지고요. 저는 감사하는 게 교회 내에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시무장로, 시무집사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교회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물꼬가 터지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은퇴하면서 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실버 선교에 조인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무장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임기가 끝나면 또 은퇴하면 실버 선교에 조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토매티컬리 길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검선교회는 맨 처음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선교, 프론티어 미션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자 하고 시작해서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한 게 IT 선교였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한 1년 반 전에 포커스를 난민 선교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현재 난민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이 매년 2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은 이제 일반적인 훈련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2년째는 조금 전문 사역 훈련을 해가지고 요즘 교육전도사도 참 너무나 힘든데 이때 뉴저지 교회 협의회와 같이 준비를 해서 평신도지만 전도사 자격증을 주는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러브 뉴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의 연합집회고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을 다 모으고 그러다 나온 후에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좋은 수양관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아서 이것도 역시 이제 초교육관들 이 안에서 영성훈련, 과수선교, 농업 축산선교, 힐링 세미나, 음악 캠프, 스포츠 캠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명을 받은 대로 와서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명을 발견한 우리 교육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교회 내에서보다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아웃리치하는 것이 사명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교회가 파송을 해서 메트로 호프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저희 이제 추억에 이제 다 시설을 해가지고 저것을 몰고 가서 애프터스쿨 학교가 끝난 다음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썬데이 스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모여와 있고 봉사자들 부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트리트 썬데이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BBS를 준비해가지고 선교지에 갔다 오잖아요. 단기 선교팀. 근데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까 웨일스라고 하셨죠? 우리 그 웨일즈에도 그 PGM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물건들도 다 사고 갔다 와서 교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은 너무 아까워요. 한 번 하고 이것도 다 버리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단에 미시어 교단에 있는 같은 교회 산하의 교회들에게 시연을 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훈련한 거니까 가서 BBS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백인 교회입니다. First Christian Church 뉴포트인데요. 뉴포트 로드 아일랜드 이 교회가 나이 든 사람들만 이제 남아 있는 교회죠. 근데 거기 그 교회 가서 이제 월십 콘서트도 하고 BBS도 해주고 또 특별히 Korean Street Food and Games Festival도 해줘서 그 교회의 아웃리치 미니스트리를 해주는 것이죠. 처음이라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결과를 주셔서 우리가 이 백인교회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백인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시작된 이민교회인데 이제는 그 백인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파교회를 섬기기. 미셔널 패스웨이 이거 1, 2단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소명 발견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3, 4단계 Assess and Advance를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로서는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워크숍은 이제 주로 재직들이, 중직들이 참석했죠. 총 48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히스토리, 저희 교회가 이제 26년이 됐는데 26년, 올해는 이제 27년째입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 워크숍을 했죠. 이 워크숍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충돌하는 패러다임, 즉 복음, 그 가스포 무브먼트하고 트래디셔널 처치, 벌써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어 있는 교회하고 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다루고 우리 교회 선교적 여정이 어땠는지 26년의 여정 평가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 데모그래픽 스터디를 하고 지역 사회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교인들이 참석한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정 속에 이런 걸 가르쳐 주셨다. 우리에겐 이런 것을 받아가셨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를 쭉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교회 히스토리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서 성찰을, 리플렉션을 하는 것이죠. 아주 재밌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어세스한 내용이고요.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이제 어세스한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교회 내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그래픽 스터디에서 우리 교회는 뉴저지 버건 카운티의 해켄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미국, 우리가 있는 해켄스이라는 도시가 한 4만 6천 명이 사는 곳이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쭉 생각하고 왔는데 그 해켄스의 개신교 파퓰레이션이 10%다.
모두가 다 깜짝 놀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단기 선교를 보내고 하는 과테말라는 배신교 파퓰레이션 이준성 선교사님 40%가 넘었죠. 45%. 그럼 어디 가서 선교지?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새로운 데 의식이 생기는 기억이 있나? 여기가 우리의 넘버원 선교지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의 역량은 지역사회에 얼마나 구속적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측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원리적인 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안 적었지만 저희가 이 해켄색의 파퓰레이션이 히스패닉이 43%입니다. 2020년 US 센서스를 보니까 라티노계나 히스패닉들이 43%, 애기는 26%. 모자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모든 어세스먼트하고 어드밴스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교육을 잘 받기를 원하는데 학교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다면 우리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튜터링도 받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히스패닉이 머저리티가 이 타운에서 41%, 43%에서 46%니까 네이버 플러스는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라는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세운 건데 그리고 이 지역에 히스패닉들을 위한 네이버 플러스를 세우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K-컬처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 문화센터, K-컬처를 중심으로 문화센터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리가 됐고 제가 돌아가면 다음 주에 저희 당내 연차회의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엑시큐트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다음 예산 분배가 어떻게 달라야 되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게 되는 작업을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소식에 너무 익사이다. 제가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교인들한테. 저는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전환하면서 목표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아마 좀 안 좋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 언제 은퇴하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뭐 다시 시작해? 근데 제가 할 만큼 이제 준비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정말 새로운 의욕인지 위기의식에서 시작이 됐고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은 저희 교회가 1997년에 11가족으로 개척이 된 교회인데 급성장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로 그러나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84.2%가 다른 교회에서 수평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본질적인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하는 거야. 때가 생기게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